초딩 1일 가평에 사는 까면이에요. 오늘은 푸아송 코스에서 첫 번째 요리인 어디 보자 근대 잎으로 감싼 농어플랑을 해드릴 겁니다. 요게 무엇이냐면요, 근대 잎을 쪄서 그 안에 농어를 가득 담았다, 그래서 농어플랑이에요.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부드러워요. 생선 요리가 이렇게도 부드러울 수 있다니, 이러면서 드신 분들은 다 감탄하셨거든요. 요거 하시려면 이제 활어를 떠 오셔야 돼요. 저는 1.7kg도 좀 농어는 작은 축에 끼거든요. 반은 가져온 날 회쳐 먹었고, 반은 잘 김치냉장고에 아주 잘 싸서 넣어놓고 이제 오늘 요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쓸 양은 많진 않지만 우리가 요리할 그 농어플랑을 꼭 활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냉동도 있어요. 냉동도 이제 코스트코 가면 이렇게 냉동 플레트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귀한 손님을 대접할 거라면 꼭 활어로 이런 경험을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건 요리는 어렵지가 않은데 좀 활어를 만진다는 부담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고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제가 까면이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아주 쉽게 아주 고급스러운 요리를 내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영상에 보면 더보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그 재료와 재료 브랜드, 그리고 요리 레시피 다 적혀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항상 거기에 다 남겨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서 제 영상 보시면서 요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근대 잎으로 감싼 농어플랑 까면이랑 같이 요리하러 가봐요. 이제 우리가 근대 잎을 요걸 찔 건데 한 그릇당 한 3개에서 4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인분이지만 3인분 준비하니까 4, 3, 12, 12장. 또 저는 색깔 이쁘게 나오려고 적근대로 준비했어요. 그냥 근대로 하셔도 돼요. 농어플랑에 아주 중요한 재료가 있어요. 이게 뭔가요? 웃기 생겼죠? 펜넬이에요. 펜넬. 양파도 아닌 것이, 샐러리도 아닌 것이 회향이라고 아세요? 그거예요. 요게 농어라는 그 생선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요것을 넣을 거예요. 농어에다가 레몬 한 2개랑 라임 하나 정도가 필요해요. 요거는 이제 플레이팅을 하면서 이게 가니쉬로 올릴 거라, 그리고 하나는 레몬 제스트 쓸 거고 요것도 가니쉬로 올릴 거예요. 후추와 소금, 양념이 들어가고, 요거는 가니쉬로 들어가는 케이퍼예요. 연어 먹을 때 자주 드시는 거죠. 생선 드실 때. 그리고 이제 이 펜넬이랑 같이 농어에다 넣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꼭 동물성 생크림 쓰세요. 요 버터는 이 그릇에 농어를 넣을 때 한번 여기 안쪽 면에다가 발라줄 거예요. 요거는 라파우라 스프링스 리저브 소비뇽 블랑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따가 농어플랑을 먹을 때 같이 따가지고 같이 이제 화이트 와인 곁들여서 드실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뉴질랜드산이에요. 요즘에 소비뇽 블랑 뉴질랜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농어플랑을 이제 다 갈아가지고 반죽을 해서 요런 짤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속에 채울 거거든요. 그리고 요건 짤 때 쓰는 캡 필요하고, 짤주머니 끈 필요하고, 농어랑 펜넬을 갈아줄 블렌더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농어 활어 떠온 거예요. 이거 하루 전날 오후에 가서 떠오셔도 돼요. 활어를 워낙 깨끗하게 떠주니까 이거 그 다음날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당일날 하시는 게 좋은데 농어를 보여드릴게요.
농어 필렛을 떠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 안 하면 회 쳐주시니까 안 돼요. 아, 회를 쳐주셔도 돼요. 이건 우리 어차피 갈 거니까. 이거 보세요. 농어예요, 농어. 이 중심부에 가시가 있거든요. 저는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가시를 좀 많이 제거했는데 그래도 아마 박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아마 이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반을 나눠 주실 거예요. 원래 이게 한쪽 면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저희는 그거 가져와 가지고 맛있게 먹었답니다. 왜냐면 이것도 양이 많아요. 근데 농어는 저희가 그나마 제일 작은 걸 뜬 게 1.7kg를 잡은 거예요. 이 필렛을 뜨면 요 600g이 나오는데 우리가 쓸 양은 200g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맛있게 뭐 초밥을 해서 드시던가 아니면은 회를 해서 드시던가 아니면 회덮밥? 너무 고급스럽나? 농어 넣으면 그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게 한 300g 되거든요. 요걸 다 쓰는 것도 아니에요. 200g만 쓸 거예요. 그렇게 하면 3인분보다 조금 더 나와요. 이렇게 필요합니다. 펜넬 먼저 좀 자를게요. 보세요. 펜넬 이 밑둥을 항상 먼저 자르셔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밑둥은 좀 이렇게 잘라줘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요 이파리를 쓸 거예요. 나중에 가니쉬로. 이파리가 여기는 하나밖에 안 달려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요 하나만 좀 잘라내죠 뭐. 우리는 요 이파리 쓸 겁니다. 이렇게 다 잘라내야 돼. 얘는 자르는 게 이렇게 자르지 않아요. 펜넬은 이렇게 자릅니다. 뭐 자르는 법이 있는 건 아닌데 요거 심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심을 잘라내고 무게를 잴게요. 우리가 필요한 무게는 200g이에요. 이렇게. 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펜넬은 이탈리아산이에요. 국내산은 제가 구하지를 못했어요. 268 여기에서 한번 200g 조금 넘는데 이걸로 쓸게요. 농어랑 같이 갈 거예요. 그러면 향이 아주 좋고 농어랑 정말 잘 어울리고 생선 요리랑 육류 요리 되게 잘 어울리는 식재료예요. 그냥 갈기 편하게 오, 잘 갈았는데. 농어 손질 요 중심부에 있는 가시 있는 곳을 잘라내서 요렇게 한 토막 요렇게 해서 반대편도 요렇게 해서 이렇게 네 토막이 아마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요만큼도 많아요 지금. 이제 농어 무게 잴게요. 200g 나오면 돼요. 196이면 될 것 같은데 197 202 요걸로 쓸게요. 요 나머지를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어디다 하느냐? 김치 냉장고에 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도톰한 쪽에 있는 살을 무게를 쟀거든요. 이쪽이 맛있는 쪽이에요. 아니 원래는 회 떠 먹으면 이쪽이 더 맛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도톰한 살이 필요하니까 그냥 갈기 편하게 그냥 자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갈기 편하게 토막 내세요. 그냥 토막. 됐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갈아줄게요. 생크림이랑 넣어가지고. 아시겠죠? 우리 이제 농어랑 펜넬을 넣고 갈아볼게요. 일단 채소를 아래에 먼저 깔아줘요. 믹서기가 너무 작기는 해. 채소를 먼저 갈고 난 다음에 일단은 여기다가 요 밑에 수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갈리라고 요 생크림을 좀 미리 넣어줄게요. 펜넬 200, 요거 200, 그 농어 200. 그럼 생크림은 20ml 들어가면 되는데 봅시다. 한 큰술이 15ml죠? 15ml 먼저
넣어줄게요. 그때그때 채소의 수분이랑 생선의 수분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때 더 넣으셔도 되고 덜 넣으셔도 돼요. 일단은 우리는 20ml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15ml 넣었어요. 농어 이제 넣을게요. 이거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 좀 나눠서 넣으세요. 이렇게 갈아줬어요. 꼭 빵반죽 같죠? 지금 제 고민은 여기에 생크림을 더 넣느냐 여기서 멈추느냐거든요. 원래 넣기로 한 20ml보다 제가 15ml를 더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5ml가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할까? 텍스처를 좀 볼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되었어요. 됐을 때 질감이 이렇게 이런 질감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긴 한데 여기서 멈출까 말까 어떻게 할까? 여기서 멈출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크림을 20ml가 아니고 오늘의 이 생선과 채소 컨디션은 35ml가 맞네요. 이제 간을 할 거예요. 소금은 3분의 2 작은 술 같거든요. 3.2g. 후추는 요거 2분의 1 작은 스푼 넣으시면 되는데 요걸 하면 15바퀴 돌리면 돼요. 15. 이렇게 하면은 2.5g. 한 번 더 갈아주면은 잘 섞이겠죠? 이쁘다. 이 농어 갈아 놓은 거 이제 짤주머니에 넣을게요. 이 짤주머니에 잘 넣을 수 있게 컵에다가 짤주머니 이렇게 씌워 놨어요. 넣어 볼게요. 스파츌라에 남은 것도 딱 짜서 요거를 묶어 둘게요. 요 농어 짤주머니를 이렇게 해서 전날에 준비해 놓으시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제 채소 손질할 건데 이쯤에서 오븐을 올려놔야 돼요. 몇 도로 할 것이냐? 생선이라 220도로 하겠어요. 지금 예열시켜 놔야 돼요. 이제 근대를 손질해 줘야 되는데 이 근대를 뭐 하는 데 쓸 거냐면 이 컵에다가 근대를 삶아서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근대에다가 아까 그 농어 갈아 놓은 거 있죠? 그리고 거기다 쫙 짜가지고 근대로 싹 감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븐에다 찔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가 좀 단단하잖아요. 이걸 다 없애줘야 돼요. 그래야지 부드럽게 감싸지거든요. 요거 손질을 먼저 할 거예요. 이렇게 높이를 몇 장을 맞추고 똑 잘라줘요. 봐봐요. 얘를 이렇게 눕혀서 하면 얘 가면서 얘네를 건드려서 얘네 구멍을 내거든요. 이렇게 이걸 반을 접었죠. 구멍이 안 뚫릴 정도로만 구멍 안 뚫리게 이렇게 해서 이 단단한 심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도 아직 단단한 끼가 남아 있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요걸 자르는 게 아니고 이게 살짝 굵은 데만 이렇게 칼집을 자르는 게 아니고 칼집을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것을 삶을 거예요. 이 근대를 찔 물을 올려놨는데요. 삶거나 찔 때는 무조건 소금을 넣으셔야 돼요. 물이 다 끓었으니까 이제 젓근대를 삶아 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븐
5분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좀 한 김만 식힐게요. 이거 너무 뜨거워서 이거 널어야 되는데 한 김 식히고 넣을게요. 그런데 요 밑에가 지금 더 뜨겁거든요. 여기를 저희 요 망에다가 이렇게 식혀놔요. 아시겠죠? 근데가 한숨 식었어요. 이제 좀 널어놓을 건데 널어놓을 때 좀 많이 찢어지거든요. 이거 봐요. 조심해서 잘 널어놓으세요. 널어놓으실 때 이 뒷면이 위로 오게 이렇게 일단 널어놔요. 요 실온에 좀 놔둔 버터를 발라줄게요. 그냥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좀 발라줘요. 얘들 잘 그냥 이따가 떨어지게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제 요 널어놓은 적은 데를 여기에다가 넣어줄 건데 이쁜 애로 하나 고르세요. 이쁘다 함은 요 인맥이 좀 이뻐 보이는 좀 크고 이쁜 애. 요게 앞면이고 요게 뒷면이잖아요. 요 앞면이 이 용기 바닥에 붙게 해주세요. 어느 정도 해주냐면 요 인맥이 이쁘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농어를 담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덮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쪽이 필요하겠죠? 요 다음부터는 좀 잘 안 들어가요. 조심하셔야 된답니다. 이렇게 덮고 요거 덮고 덮는데 이쪽이 조금 모자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렇게 하나에 둡니다. 이제 요 안에 근데 그릇을 다 채웠어요. 잘랐어. 요 캡을 됐어. 이제 그릇에 넣을게요. 넣으실 때 요 안에를 가생이를 아주 꼼꼼하게 채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요. 한참을 봐요. 한참을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가 가득 채워져야지 나중에 모양이 바로 서 있다고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요 정도 이제 그대로 덮어줘요. 이렇게 덮어줘요. 어디 보자. 요렇게 굽고 요렇게 오븐에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릇에는 요렇게 해서 얹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름 평탄화 뜯어줘요. 반짝거리는 면을 음식이 닿는 면으로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뚜껑을 해주는데 여기를 이렇게 마감을 잘 해줘요. 이 안에서 푹 쪄지게 이렇게 해서 찌는 거예요. 오븐에서. 아시겠죠? 이렇게 3인분 남았고 이만큼이 남았잖아요. 요거는 또 맛있게 여러분이 해서 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제 트레이에 넣고 오븐에 넣을 건데 그때 우리 이게 찌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여기다가 좀 부어주세요. 찬물을 붓는 것보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오븐에 넣는 게 훨씬 요리도 빠르게 되고 더 맛있답니다. 밑에 한 요 정도만 잠기게 넣으셔도 돼요. 이제 오븐에 넣을게요.
조심해서 넣으세요. 이렇게 하고 닫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220도에서 40분에서 45분인데 45분 농어가 오븐에서 잘 요리가 되는 동안 우리는 가니쉬를 준비할게요. 여기는 레몬, 라임, 페넬 요 이파리 이렇게 레몬 먼저 썰게요. 레몬 껍질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플레이팅 할 때 좀 편하겠죠. 이제 라임 똑같아요. 요것도 삼각형. 색깔 너무 예쁘다. 이 페넬 이파리를 좀 넣어줄 거예요. 농어랑 페넬이랑 다 이렇게 싸서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재료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페넬 이파리 이것도 향이 아주 근사하답니다. 요 정도면 2접시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가니쉬 끝. 이제 꺼낼게요. 조심. 와, 이쁘게 부풀어 올랐네요. 짜잔. 넘쳤나봐. 색깔이 딱 보면 알아. 버터향. 이제 오븐에서 다 꺼냈고 이제 가니쉬 장식을 좀 해줄게요. 별건 없어요.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이 삼각형으로 된 애들을 이렇게 레몬을 먼저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흐트러 놓는 거예요. 정원처럼. 같이 드시는 거예요. 장식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흐트러지게. 이쁘죠? 크리스마스 리스 같다. 케이퍼를 이렇게 케이퍼랑 같이 드시면 간이 딱 맞아요. 어때? 이제 손님한테 대접하기 바로 직전인데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얘를 잘 뒤집어야 돼요. 아시겠죠? 봐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가운데에요. 이렇게. 어때요? 이쁘죠? 여기 딱 가운데 이렇게. 이제 마지막 장식 레몬 제스트를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요 가운데다 하셔도 되고 여기 약간 이렇게 퍼지게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자연스럽게 하세요. 레몬 제스트는. 어우, 향이 너무 좋다.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던져줘요. 근데 잎으로 감싼 농어플랑 이제 손님한테 서비스할게요. 참, 화이트 와인도 같이 가요. 포화송에 화이트 와인 서비스할게요. 이제 포화송 중에 첫 번째 우리 먹어볼까요? 이렇게 손님들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 안에 근대잎 안에 농어가 아주 가득 들어
있고 되게 크리미하다고 말씀하시고 이 옆에 레몬, 라임 그리고 요거 뭐야 케이퍼 그리고 여기 이파리들 있잖아요. 요 농어를 잘라서 드시면서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정말 더 맛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간을 제가 그 정도로 한 거예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드시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전 먹어봅니다. 오, 이렇게 부드럽게 잘릴 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때요? 맛있겠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아주 이색적인 드셔보시지 못한 요리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요 레몬을 얹고 요 케이퍼도 이렇게 얹고 먹어봅니다.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농어가 기름기가 굉장히 많은 생선이에요. 근데 이 화로 농어를 이렇게 크리미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니, 이렇게 해서 진짜 코스를 해서 딱 내시면 정말 이거 대접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계속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하실걸요?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맛있다고요. 이걸 집에서 한다. 근데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꼭 이렇게 해보세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진짜 맛있어. 포화송 코스 중에 첫 번째 요리, 근대 잎으로 감싼 농어플랑. 어떠셨어요? 오늘 만드는 모습?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이게 활어를 떼어온다, 그 활어를 만진다, 뭐 이런 게 조금 부담이 드실 수 있는데, 그 수산시장 가면 필레 떠주세요 하면 알아서 다 해주세요. 농어플랑은 근대 잎에 농어를 가득 담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 안에 가득 담았다, 그게 플랑, 농어플랑이거든요. 아주 고급스럽고, 아, 이런 생선도 이런 식으로 생선도 먹을 수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도 드셔보면 처음 느끼실 거예요. 아유, 너무너무 이게 가니쉬도 이쁘게 잘 됐고, 이렇게 해서 손님한테 딱 대접하시면 손님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이색적인 농어 요리와 화이트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면서 즐거운 디너 시간 가지세요. 아시겠죠? 오늘의 근대 잎으로 감싼 농어플랑 요리가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소중이들 소중한 하루하루 보내시고 다음 코스에서 우리 또 만나요. 보나페티! 짠! 모든 게 소중해요.